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리버풀 감독으로 부임했던 위르겐 클롭 감독이 자신의 9번째 시즌을 마친 올 여름 사임하면서 안식년에 돌입했죠. 맨시티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신양강 구도를 구축했던 펩 과르디올라 맨체스터 시티 감독 역시 계약의 마지막 시즌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연장 계약 없이 내년 여름 사임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영국 현지의 맨시티 담당 기자 독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전체와 더불어 후임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또 이들 중에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여름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부임했던 에릭 텐하 감독, 올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FA컵 결승전 맨체스터 더비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꺾고 FA컵 우승을 맨유에 안기면서 자신이 했던 말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텐하 감독 비록 맨유에서 리그 성적이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올 여름 FA컵 우승에도 불구하고 경질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한 가운데 그가 부임 당시 했던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클롭 감독과 과르디올라 감독을 모두 존경한다. 그들 모두 정말 환상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감독이다. 하지만 언제나 시대는 끝나기 마련이다. 내가 그들의 시대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나 감독이 이 두 팀을 제치고 좋은 성적을 내서 끝낸 게 아니라 실제로 테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말씀드린 클롭 감독이 사임을 하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도 내년 여름 사임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물론 테나 감독도 올여름에 맨유를 떠나고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이 되고 있다. 한 시대는 끝나고 있다. 근데 그게 테나 감독이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조금은 지쳤고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아름다운 퇴장을 하게 된 상황, 요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많은 감독들이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경이 그렇게 박수 칠 때 떠났던 몇 안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 집권한 감독들이 대부분 안 좋은 마무리를 보이게 되는데, 클롭 감독이 리버풀에서 이 퍼거슨 경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어받으며 챔피언스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우승, 이 모든 성과를 내면서 물러났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초의 4시즌 연속 우승, 그리고 모든 대회 우승을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더 이상 맨시티를 이끌 동기부여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영국의 대중지인 데일리 메일에서 독점 보도를 통해 과르디올라 감독이 내년 여름에 맨시티를 떠날 것이다라는 의지를 굳혔다, 내년 여름에 떠난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면 데일리 메일 자체가 대중지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십성 뉴스도 많이 다루는 매체이긴 하지만, 더선과 비슷한 유형의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것은 그래도 각 구단을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취재하는 담당 기자들의 공신력이 높다는 점입니다. 데일리 메일의 잭 고헌 기자 같은 경우가 맨시티의 담당 기자로서 유력한 정보들, 믿을만한 정보들을 많이 기사로 쓰고 있는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영국 시간으로 5월 26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7일 오늘 새벽에 내놓은 따끈따끈한 독점 기사입니다. 이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독점 공개: 펩 과르디올라 감독, 맨시티 구단의 잔류 희망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를 떠날 예정이다. FA컵 결승전 패배 이후 마지막으로 선수단 재편 작업에도 나선다. 즉 과르디올라 감독이 올 시즌에는 트래블의 위협을 재현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자신도 떠나야 될 때이고 팀도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떠나는 시즌에 조금 리빌딩을 진행하고서 떠나겠다, 그러면서 인수인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6년에 맨시티에 합류한 과르디올라 감독도 클롭 감독처럼 9번째 시즌을 돌입하게 되고, 기존 계약이 12개월 남은 시점에 9수 10시즌을 채우지 못한 채 이제 떠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맨시티 클럽 고위층이 실제로 펩 과르디올라의 9번째 시즌이 그의 맨시티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원문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내년 여름 맨체스터 시티에서 전례 없는 독주 체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년 전 맨시티 클럽에 합류한 카탈루냐 출신 감독 과르디올라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의 계약 기간이 12개월 남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미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며, 구단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감독인 과르디올라 감독이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 15개의 주요 트로피를 거머쥔 이후에도 재계약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럽의 고위층은
팬들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9번째 해가 마지막 시즌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52세가 된 과르디올라 감독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도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업계와 맨시티의 여러 소식통은 최근 몇 달 동안 임박한 사임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최근 7년 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최초로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는 것을 지켜본 맨시티의 라이벌 팀들에겐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의 맨시티가 워낙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독주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압도적인 상황에서 많은 팀들이 우승이 아닌 챔피언스리그 경쟁 내지는 맨시티의 대항마가 되는 것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 왔는데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나게 된다면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미 클롭 감독이 떠난 리버풀도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르디올라 감독까지 떠나게 된다면 모두에게 우승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냐. 특히 20년 동안 우승하지 못한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난 이후에는 우리의 독주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성공을 매우 크게 이룬 과정 속에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맨시티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렇다면 후임 감독으로 누가 이제 거론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맨시티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을 설득해서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떠날 때 그 대안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스페인 라리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카탈루냐 지역 클럽 지로나의 미첼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시티 풋볼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지로나의 감독이라는 점에서 협의도 굉장히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겠죠. 그 외에 율리안 나겔스만 독일 대표팀 감독은 2026년에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만약 내년 여름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나게 된다면 1년 뒤에 노릴 수 있는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에 남기로 한 사비 알론소 감독 역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이 감탄하고 칭찬해왔던 감독인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 역시 브라이튼을 떠나 현재 무직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부임할 수 있는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데체르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여름 첼시 감독 후보에 올라있기도 한데요. 이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내년 여름에 떠난다면 역시 본인이 지목한 감독을 설득해줄 가능성도 있긴 하고 또 알론소 감독 역시 본인의 친정팀인 리버풀이라든지 레알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지만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 때도 인연을 맺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할 경우 또 맨시티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선 과르디올라 감독이 다음 시즌 2024-2025 시즌을 맡을 것이다라는 것은 확정한 상태인데 다만 큰 리빌딩이 나올 수 있다. 올 여름에 어떤 맨시티의 스타 선수가 이적을 위해 팀을 떠나는 문을 두드릴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주전 골키퍼인 에데르송이 사우디 클럽 알 이티하드의 영입 타깃이 되고 있고 또 지난 토요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FA컵 결승전 패배 당시 60번 정도를 뛰고 교체 아웃됐던 케빈 더브라이너 역시 사우디 클럽의 관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좀 들기도 했고 지금 거액의 이적을 어디로 추진하기 어려운 선수들이지만 사우디의 거액 제한을 받을 경우에 맨시티는 재정적으로도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좋은 선수를 또 보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와 최근 재계약 때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을 했고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 바이아웃 조항이 올 여름부터 이제 가동되거든요. 이 조항으로 인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팀을 떠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영국 내 생활 속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의 설득 속에 남아왔거든요. 올 여름 과르디올라 감독이 만약 마지막 시즌을 보내면서 리빌딩을 추진한다면 떠나고 싶은 베르나르도 실바를 내보내면서 그 대안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많이 언급되어 왔던 많은 미드필드의 영입은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으로부터 FA로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의 배팅 규정 위반 문제가 파케타의 선수 생명까지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큰 징계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중단이 됐고요. 이 대안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또 다른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브루노 기마랑이스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과르디올라 감독이 올 여름에는 본인이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함께 해왔던 선수들의 일부를 정리하면서 다음 시즌 본인이 떠났을 때 제대로 팀을 넘겨주기 위한 영입, 새로운 선수, 젊은 선수를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움직임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또 후임 감독을 설득하고 데려오는데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유리한 행보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사비 알론소 감독은 현재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완벽한 감독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받고 있어요. 왜 완벽한 감독이냐면은 우선 감독 경력을 시작할 때 레알 마드리드 유스 팀을 맡으면서 어린 선수들을 가르쳐봤고 그리고 이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도 유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그리고 본인의 또 다른 친정팀인 레알 소시에다드 2군 팀을 맡으면서 스페인의 하부 리그를 또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하부
하부 리그를 거쳐서 레버쿠젠 감독이 됐고 첫 시즌 준수한 성적을 냈고 유럽 대항전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부임 시즌에 무패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룬 최초의 팀이 됐고 레버쿠젠 역사상 최초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이뤄냈고 비록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아탈란타에 패배했지만 DFB 포칼까지 우승하며 독일 내 모든 타이틀을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무려 51경기 무패 행진을 통해서 유럽 내 최다 역대 무패 신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 과정 속에 전술적으로도 유연하고 또 다양한 축구를 구사하고 또 많은 경험들을 쌓았고 선수로도 모든 최고의 경험을 쌓았던 감독으로서 지도력과 리더십과 선수로서의 경험까지 모든 면에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유형의 감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팀들이 사비 알론소 감독을 원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이런 팀들이 이제 차기행 선지로 거론되고 있고 무엇보다 안첼로티 감독 이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유력하지만 맨시티가 끼어든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확실한 자금 재원과 또 좋은 토대를 갖고 있는 팀이고 가르디올라 감독이 기발 만든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체르비 감독은 가르디올라 감독이 직접 이제 찬사를 보내왔던 감독으로서 전술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입니다. 브라이튼과 올여름 이적 시장 문제의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상호 합의하에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FA 상태거든요. 바로 새로운 팀에 부임한다면 맨시티 감독으로 내년 여름에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올여름 어떻게 이제 행보를 정할지 또 가르디올라 감독은 올여름에 확실하게 앞으로의 본인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지 이에 따라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데체르비 감독은 지금 다른 팀을 바로 선택할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고요. 또 사비 알론소 감독은 이미 리버풀이나 레알 마드리드와도 꽤 많이 얘기를 해왔고 본인이 현역 시절을 또 뛰었던 팀에 애정이 있다 보니까 맨시티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 가장 유력한 감독으로 꼽히는 게 바로 지로나의 미첼 감독입니다. 1975년생 48세의 젊은 감독이고 또 본인이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던 라요 바이카노에서 유스팀 감독부터 또 1군 감독 거쳐서 우에스카에서 본인의 지도력을 어느 정도 검증하고 2021년 부임한 지로나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겁니다. 무엇보다 앞선 다른 감독들이 그래도 꽤 좋은 선수 자원으로 성과를 냈다면 지로나에서는 2부 리그에서 갓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을 우승권까지 끌어올리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진출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감독이 바로 이 미첼 감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과르디올라의 등장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 미첼 감독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떤 축구, 어떤 전술을 보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유에파의 공인 지도자들이 직접 분석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술 분석 매체인 코치보이스의 주요 내용을 통해서 이 미첼 감독이 어떻게 지로나의 공격 전술을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는 2022-2023 시즌 라리가 2부 리그 우승팀이죠. 승격 후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첼로 더 잘 알려진 미겔 앙헬 산체스 무뇨스 감독은 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클럽과 감독 모두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것이죠. 2013-2014 시즌 라리가 13라운드를 마친 시점에는 지로나가 라리가에서 가장 매력적인 축구를 펼치면서 93년 창단 역사상 처음으로 라리가 1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유에파의 공인 코치들이 미첼이 어떻게 지로나를 역사상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는지 분석한 컬럼입니다. 먼저 볼을 소유했을 때는 4-2-3-1 전술을 쓰는데요. 미첼은 지로나가 스페인 2부 리그에 속해 있던 2021년 7월 지로나 감독으로 부임해 자신의 용감하고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구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핵심 플레이 원칙은 1부 리그에 와서도 더욱더 강화됐는데요. 2023-2024 시즌 13경기를 치른 시점에 지로나는 경기당 평균 52.45%의 높은 점유율, 11.27개의 많은 슈팅 그리고 1.86골의 높은 득점력을 기록했습니다. 지로나의 공격 전술은 주로 미첼이 선호하는 4-2-3-1 볼 소유 구조 안에서 공간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술에서 풀백과 윙어를 통해서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을 확보했는데요. 때때로 4-1-4-1 전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피보테가 한 명뿐이지만 여전히 측면 연계를 활용하기 위한 설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와이드 플레이, 측면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 측면의 폭을 통해 사익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과 또 맨시티에 부임하면서 가장 잘 적용한 부분이에요. 지로나는 오른쪽 풀백 얀 쿠투 그리고 오른쪽 윙어 빅토르 치한코우, 왼쪽 측면에 사비우, 왼쪽 풀백 달레이 블린트의 조합이 중요한데요. 지로나의 풀백과 윙어들은 빌드업 플레이에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채널을 점유합니다. 이 채널 포지션 플레이도 과르디올라 축구의 특징인데 예를 들어서 풀백이 바깥쪽에 있으면 윙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반대쪽의 풀백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에 들어와서 미드필드처럼 위치를 잡기도 합니다. 지로나는 반대편 측면의 진격을 활용하기 위해 마크가 없는 원포스트 주자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주자, 달려들어가는 선수는 미드필더나 반대발 윙어나 풀백이 될 수 있죠. 이 추가적인 한 명의 침투 선수가 새로운 포지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와 굉장히 같은 특징입니다. 박스 바깥에서 중앙 공격수, 보통 아르템 도우비크나 크리스티안 스투아니가 번갈아 맡고
있는 이 스트라이커 역할은 마커 뒤의 공격으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직접 슈팅을 때려서 골을 노리거나 아니면 2선 공격 라인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지로나의 측면 공격 플레이는 두 방식 중 하나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윙어가 1대1로 상대 측면 수비수를 상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진상의 모습처럼 박스 안팎에서 슈팅 기회나 크로스 패스를 시도하거나 혹은 파울을 얻어낼 수가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3대2로 오히려 지로나의 공격수가 한 명 더 많은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풀백이 전진해서 윙어를 지원해줘야 되고, 또한 8번 미드필더가 함께 달려들어와서 과부하를 줘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을 피치 위쪽으로 전진시켜야 된다. 상대 지역에 풀백, 윙어, 중앙 미드필더가 모두 공격에 가담해서 수적 우위를 만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3인 플레이, 세 번째 선수의 움직임인데요. 미첼은 와이드, 측면 플레이뿐만 아니라 미드필드의 압박을 뚫고 중앙 채널을 숫자로 빌드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첼은 가능한 한 팀이 3대2 또는 4대3의 수적 우위 상황을 만들기를 원하는데요. 이는 공간을 창출하고 3자 플레이를 통한 공간을 활용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집대성한 이 포지션 플레이는 수적 우위, 위치적 우위, 질적 우위, 이 세 가지 우위를 통해서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지로나는 좋은 선수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1대1의 수적 동위 상황에서 질적, 위치적 우위를 가져가기보다는 수적 우위를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서 상대를 압도하는 축구를 시도하는 것이죠. 1대1로 붙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2대1, 3대2, 4대3으로 우리 숫자를 순간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전술적인 움직임을 창출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미 안 좋은 팀에서, 전력이 떨어지는 팀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축구를 했다면, 더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수적 우위가 굳이 아니어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팀에 간다면, 즉 맨시티에 간다면 미첼 감독의 축구가 더욱더 잘 구현되고 더욱더 강력하게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쪽에 공간을 열기 위해 영향력 있는 피보테 지로나의 알레시 가르시아와 8번 미드필드인 이반 에레라, 이반 마르틴이 서로 엇갈리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스트라이커가 지원하는 동작으로 내려와서 합류해주기도 합니다. 지로나에서 공을 운반하는 선수는 백라인에서 공을 받은 이후 직접 상대 선수는 물론 압박을 돕는 다른 선수들까지 끌어들이는 게 바로 이 사진상의 장면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4-1-4-1 형태에서 지로나의 8번 미드필더, 달려들어가는 8번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상대가 비워둔 공간 쪽으로 전진을 하게 되면, 이 마르틴 선수나 에레라죠, 전진을 하게 되면 패스 라인을 열면서 상대 진영으로 진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전방 공격수를 활용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맨시티에 왔을 때 혼란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장신 공격수 도우비크가 라리가에서 엄청난 득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우루과이의 베테랑 공격수 스투아니는 그런 피지컬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이 각기다른 특징의 선수를 지로나가 미첼 감독의 다양한 전술로 잘 활용했습니다. 2023-2024 시즌 도우비크 같은 경우에는 시즌 첫 9경기 만에 7골을 기록하면서 특히 상대 후방으로 잘 침투를 했고요. 도우비크는 팀 동료가 만든 공간을 잘 활용했고, 또 자신이 센터백을 끌어들이는 서포트 움직임까지 잘해줬습니다. 스투아니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이 안쪽에 들어가서 역습을 시도할 때 사이드로 빠져 움직이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더 많은 무방비 상태의 침투, 즉 동료들이 만들어준 공간을 잘 침투하는 걸 통해서 직접 부딪히거나 돌파하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을 통해서 슈팅 기회를 많이 포착했습니다. 바로 미첼 감독의 지로나가 빠른 공수 전환 상태에서는 정적일 때보다 스투아니를 많이 쓰고, 또 직접 부딪히고 깨트려야 할 때는 도우비크를 썼다는 겁니다. 혼란이나 알바레스를 상황에 따라 번갈아 쓸 수 있는 맨시티에 적합한 전술이죠. 한편 유럽의 유력 배팅 업체들은 후임 감독 배당률에서 데체르비를 가장 높이 보고 있고, 알론소, 지단 순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감독들의 거치는 사실 데체르비가 당장 팀을 구할 수도 있고, 알론소는 리버풀과 레알이 유력할 수 있고, 지단은 언어적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프랑스 대표팀이 아니라면 지금 무직 상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결국 미첼 감독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의 설득에 더 길게 맨시티를 지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큰 리빌딩 과정 속에 엘링 홀란 선수의 계약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날 경우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될 수 있는 비밀 조항이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르디올라 감독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끌어줬다라는 포든 선수의 발전상도 과르디올라 감독이 떠난 이후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되는 부분이겠죠. 올 여름 프리시즌 일정이 벌써 나온 맨시티입니다. 7월 23일과 7월 27일, 7월 30일과 8월 3일에 셀틱, 밀란, 바르셀로나, 첼시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등 한국 선수들이 속한 셀틱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또 어떤 경험을 쌓을지도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맨시티가 어떻게 리빌딩을 할지,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거치는 어떻게 될지, 올 여름 프리미어리그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감독 이동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오프시즌 이적 시장의 모든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